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양입니다. 자, 을사년부터 시작되는 돼지, 토끼, 양이 삼재가 시작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삼재 띠에게 뭐 악삼재도 있지만 복삼재도 있어요. 근데 복삼재는 가만히 있어서 복삼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에 따라서 악이 복으로 바뀌고 복이 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오늘 영상을 잘 들으셔서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큰 성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돼지, 토끼, 양띠가 삼재죠. 아무래도 방법과 대비책 중에 복삼재가 되는 사람은 그 해에 막 대운이 일어나서 횡재가 있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복삼재는 그 한 해가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걸 복삼재라고 합니다. 자, 세 개의 띠를 보면, 자, 돼지띠, 토끼, 양을 보면 아무래도 각자의 띠들이 좀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곤 하는데, 여기 써져 있는 빨간 글씨는 내가 그래도 가장 하반기에 있어서는 좋은 다를 써놓은 거고, 자, 돼지띠 먼저 시작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고와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반기 때 조금 영향이 갈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빨간 물결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돼지띠가 남은 하반기 중에서 사고와 질병도 있고 어떤 이동에 있어서 내가 그 이동을 하는 선택이 결국은 나한테 해가 갈 수 있으니 이동할 땐 하더라도 각별히 나하고에 맞는 이동인지 그 이동이 결국은 나한테 득이 되는 이동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이동을 하고 나서에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변화가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액땜을 해야 되는데 그 액땜은 어떤 금전을 활용해서 누군가한테 막 뭘 사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가 작은 거에 있어서 뭐 보답이든 베풀든 보시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걸로 땜을 해서 막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무래도 화재 조심이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는 관재가 또 있는 돼지띠도 있고, 자, 여기에서의 귀인도 있고 횡재도 있습니다. 이 횡재는 아무래도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음력달이지 않을까 하는데, 자, 우선 내가 돼지띠인데 이 돼지띠 중에서 상반기 때나 아니면 이 영상이 흘러가기 뭐 며칠 전까지를 바라보고 뭔가 사고가 났었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터에서 질병이 일어났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자, 여기에서의 대비책은 어떤 무속 신앙으로서의 대비책을 알려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터는 내가 모든 운을 먼저 근본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인 게 터인 건데, 아무래도 사고가 났는데 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이제 음력 7월이 다가오고 이제 지금 윤달이기도 한데 그 달에 음력 달에 초나 아니면 보름이나 이럴 때 사고와 질병이 났을 때는 어떤 파시루 떡이라기보다는 백설기떡, 하얀 떡이죠. 아무것도 없는. 요즘에 떡집 가면 많이 팔잖아요. 한 팩에 뭐 3,000원씩. 그런 떡과 어떤 술을 잠깐 올려서 터에다가 약간 기도드리는 거죠.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봐달라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탈하게 앞으로도 좀 사고와 질병 없이 그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고 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돼지띠들이 특히 83년생의 돼지띠들이 좀 잦은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도 포함이고 큰 쇠에 의한 어떠한 석신동토도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을사년인 뱀의 해와 돼지가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갈림길이 너무 많고 갈등도 많고 적지 않은 어떤 그런 구설수와 사고수가 되게 대조적으로 비교된다. 다른 띠들하고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화재도 뭐 집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내 영업장이나 사업장이나 포함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막대한 어떤 금전의 손실, 어떤 손재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 스스로가 먼저 떼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겪었을 때는 그 이후의 대비책으로 보면, 아까는 백설기였지만, 이 화재는 백설기가 아니고, 또 시루떡이에요. 팥시루떡. 그러니까 팥시루 올릴 때는, 뭐 재단에 올리거나, 뭐 집에다가 올리거나 할 때는 항상 홀수로. 신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줄 때는 짝수로 주지만 산 사람이라고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홀수로 올려야 되는 건데, 자, 여기도 백설기를 만약에 하나를 올리든 아니면 세 개를 올리든 세 편을 올리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떡을 올릴 때는 하나를 올리든 세 개를 올리든, 내 사업장이든 영업장이든 너무 뭐 어수선하다, 너무 산만하다,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지금 어지럽고 금전이든 뭐든 막혀 있는 것 같다. 자,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내 터에 인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떡을 못 구하겠다. 자, 화재 때는 떡을 못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집에 그냥 소고기 말고요. 돼지고기를 봤을 때 그냥 목살이나 앞다리살 조금 삶아서 막걸리랑 같이 올려놓으면 되고, 사고랑 질병이 났을 때는 아무래도 깨끗하게 맑고 그리고 건강으로 무병 장수 쪽은 전부 이제 하얀 떡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는 자중과 어떤 절제도 필요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살고 있는 안택신, 성주신, 터주신에게 그렇게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씩은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윤달이 시작됐고 음력 7월이 다가오고 백중이 다가오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요럴 때는 그래도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개월수를 무난하게 보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는,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공간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내 운을 커버시키는 유일하게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토끼띠를 보면, 자, 직업 변환이 들어오는데 비중을 50%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변환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하다 보니 1년 12달을 이동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의 직업 변환이 들어왔다고 하면, 자, 전문직 라이센스를 따서 지금의 현실에 맞게 움직임도 필요하다. 자, 여기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내가 그 시험을 정말 절실히 통과를 해야 되고 정말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음력 윤달이 지난 음력 7월 이후에 행해지는 행위 중에 하나는, 뭐 본인들 옆에 있어서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 절이든 아니면 어떤 신앙적으로 믿고 가는 뭐 교회든 뭐 성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절이든 거기 가서 어느 정도는 뭐 명상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내 자신을 좀 깨끗하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자, 여기에 게임이라고 써진 건, 자, 이거예요. 이 토끼띠들이 울사년의 한 해 중에서 좀 유일하게 사람하고의 사람대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두뇌로 뭔가 게임을 해서 내가 득을 쟁취한다 라는 그 의미로 게임이라는 걸 넣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누구랑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뭔가 헤어져야 되고 이혼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작정 무언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나간다고 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하다 보니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머리를 써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쟁취를 하고 가져오려면 머리를 좀 써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이 정신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하다 보니 이 나머지 하반기에 있어서는 상반기 때 내가 피해를 봤다면 하반기 때는 다시 되돌려서 이 게임에선 승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균형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편파된 금전적 범위가 분명히 토끼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뭐
2025년 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2025년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이성적인 문제로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을 때문에 내가 불균형 양육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2025년 하반기를 결국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 시간을 보낼 어떤 시간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를 친 것 중 자녀 갈등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띠들 중에 하나가 토끼띠이지 않을까. 자, 이 자녀 갈등이 결국은 자녀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자녀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그런 격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끼띠한테는 이 자녀 갈등 문제로 불균형 양육이 될 수 있고 그 불균형 양육에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한 걸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비책은 말했지만 내 성격대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욱하는 그런 성질로 정말 눈앞에 보이는 아주 내 바로 앞에 보여지는 그런 거를 너무 내 방식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무리수를 둔 내 성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떠한 그걸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는 못하고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 멘토가 있든 그분한테 한번 방법을 요구해서 어떤 솔루션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어떤 자녀 갈등 문제나 아니면 이 불균형 양육이 결정이 지어졌다면 나한테 있어서 좀 현명하게 도달이 되는 걸 차라리 논의를 하고 그런 논의 끝에 현명한 답안을 찾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달로는 음력 9월하고 10월인데 음력 9월하고 10월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이 음력 9월이 10월이 되기 전에서는 어떤 무언가가 결국은 나한테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임이 좀 필요하니 거기에 있어서 좀 지혜를 써라.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띠들을 보면 자, 급변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줄임말로 급변이라고 하죠. 자, 급변과 이주, 이민, 대이동 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차지를 할 텐데요. 자, 운을 활용하되 내 운을 믿지 말아라. 운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삼재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 운이 아무리 좋다라고 들었어도 내 환경에 밖에 운이 정말 계속 편파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운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될 땐 정말 별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간관계 청산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물갈이가 들어온 양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 이동인데 내가 이사를 할 일도 없고 어떠한 직업의 이동도 없어. 그래서 문서를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다면 자, 이 문서는 공부의 이동으로도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 또한 문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문적 문서라고도 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학문을 통해서 그 운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 중에 이주, 이민, 대이동 여기에서 사람하고의 관계 청산으로 모든 것들의 상처와 갈등과 어떠한 아픔이 있었던 나머지 내가 큰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가 몸이 움직여서 이동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계에서 이 지금 현실적인 세계에서 없어지는 것 또한 대이동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너무 무거운 단어인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양띠 분들은 되게 급변이라고 하는 걸 써놓은 이유가 상반기하고의 하반기가 180도로 너무 다른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운을 활용하되 내 운을 믿지 말아라. 어떤 누군가한테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든 어드바이스를 듣든 방어를 하든 방편을 하든 예방을 하든 그래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음력 8월하고 10월엔 결국은 나한테 구사일생 그리고 전화위복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급변이 들어왔는데 그 급변이 결국은 내 스스로의 고집을 너무 그걸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내 고집이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 불필요한 고집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쓰지는 않았다가 아까 썼다 지웠거든요. 소통의 부재를 썼다가 지웠어요. 아무래도 이 양띠들이 의외로 되게 고지식하고, 그리고 되게 순해 보이는데 한번 배앓이가 뒤틀어지면 성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양띠가.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고, 이 고집 플러스 아집이 결국은 내 스스로를 꺾는 일이 발생을 하는 하반기가 온다면 결국은 나한테는 손해겠죠. 그러니 절대 사람들하고의 관계 청산은 하되 소통의 부재를 너무 증폭시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돼지, 토끼, 양은 이제 삼재가 시작이 될 때, 자, 어느 사람은 2027년도에 운을 물어봐요. 아니, 내가 2025년도에 준비를 하지도 않고 마무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2025년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027년도가 대운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운은 만세력에서 나오는 대운과 신점에서 보여지는 대운의 나이 수가 다르기도 하지만, 만세력에서 나오는 대운이 예를 들어서 55세다. 자, 55세 때 난 대운이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 55세의 대운이 나한테 막 꿀떡을 막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대운을 만들 땐 내가 가만히 어떠한 뭔가를 알아서 척척척 해주겠지. 여기에 대한 기대는 금물.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실에 따라가서 봤을 때 나한테 좀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운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영상에서 봤더니 제가 내 나이에 대운이래요. 대운이라고 했는데 왜 문이 안 열려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나이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니까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를 막 긴장 속에 살거든요. 아, 내일은 어떤 주제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5년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스타트를 끊고 마무리를 하냐에 따라서 2026년도에 설정된 내 운이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되, 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그 운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범위를 넓혀서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지고 오고, 그리고 철저하게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건 가감히 내칠 필요도 있다.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